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이자 건설법 전문 변호사인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자, 저번 강의에 들으신 것이 정비기본계획의 개념과 무관심하면 손해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길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잘 이게 안 와도 하니까 실제 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간한 재건축 재개발 전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이 3단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이제 그 3단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다룬 법령집입니다. 이 법령집을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법령집을 보시는 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 법령집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가운데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그 다음 오른쪽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입니다. 자, 기본계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가 왼쪽에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 기반 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 계획. 5.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계획.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 및 교통 계획. 있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이 부분은 주택단지로, 이 부분은 뭐 상가 근린생활상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번째로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9번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이게 어떻게 되죠? 계략적인 범위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구역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으로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나중에 계략적인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때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나오긴 하지만 거의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10번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포함돼야 한다. 11번째,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번째가 세입지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이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인데요. 이 정비계획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폐율도 중요하냐, 건폐율은 별로 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잘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실질적으로 정비기본계획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600%, 허용 1100%, 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겠죠. 이러한 경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따른 해석을 쭉 해놨으니까 법령집을 참조를 하시고, 요 중에 보시면 이제 시행령에 위임해가지고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시관리, 주택, 교통정책 등 도시주거 환경정비의 기본 방향,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정비의 목표. 3.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이런 식으로 정비 기본 구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뭐 그림이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오른쪽 모양이 좀 서울시 닮지 않았나요? 보시면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러한 구호 및 10호 이상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인데 이 경우는 특별시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서울특별시 경우를 상정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법에 만들어 놓은 대로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독창청을 하겠다. 그 서울특별시 거로 뭐 정부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항상 좀 특이한 게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적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특별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2025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생활권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란에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쭉 자료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시 지도 모양을 생활권역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다르게 발전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립하고 법에 있는 걸 수립하면 자꾸 뭐가 안 맞고 충돌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법에 나오는 기본계획을 안 해도 된다라고 대체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처럼 좀 특별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생활권별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는 앞에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의 내용 보셨고 실제 수립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의안을 자꾸 이제 중간에 보면 사진 찍는 분도 계시는데 홈페이지인 r19co.kr 가면 동영상은 물론 이 PPT 강의안을 PDF로 전환해서 올려놓았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전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년 5월 달에 만든 건데 이제 이 동영상 촬영이 2019년 7월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는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비 예정구역 선정에 보면 기본 방향, 정비사업 추이 변화, 뭐 조정 검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정도로 나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측에 보면 정비 예정구역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정비 예정구역을 총괄해서 적어놓고 각 사업별로 도시환경 부분, 주거환경 부분에 이제 구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28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굉장히 표가 빽빽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확대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종 좀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는 게 낫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동별로 그러니까 구역별로 이걸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면적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제쯤 할 거라는 것도 나와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용적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 나와 있는 걸 다 취합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놓은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그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가 전부 다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 보려면 주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 도면이 나와 있고 이걸 확대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해라. 이 구역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역을 나눠놓고 각 사업을 이제 그 대략적인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략 지도를 보면 나는 여기 사는데 여기가 바로 대전 역세권지구에 해당되네. 나는 여기 사는데 이 빨간 데에 해당되네. 무슨 사업이지? 재개발 사업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